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크게 반등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이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나이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었던 재고 처리를 아주 잘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덕분에 8개월 내 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 차례 덜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이제 오늘 장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은 반토막이 날 것 같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 감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감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제 소비와 그리고 중국 관련 호재는 있었지만 한 차례의 고비를 더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산타를 부르는 나이키.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은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연준에 더 오래, 더 높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산타랠리, 이거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밤에 나이키랑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가 산타랠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키가 어쨌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재고가 과잉됐던 그 부분들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불확실성을 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좀 얻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2% 정도 상승해 있는 모습인데요. 북미 지역 쇼핑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133억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85센트 주당 순이익 발표를 했죠. 이게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실적 예상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지난해에 83센트였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이키 외에도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비용 절감 노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대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라이드에이드가 발표를 했는데 라이드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7%나 급락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총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총 마진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포인트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화권 매출이 1년 전보다 3% 감소하긴 했지만 북미 매출이 크게 급등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재고 처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지속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나이키 경영진들은 지금 도매 시장에서 19%나 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 판매도 16%나 성장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 덕분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의 실적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예상치하고 이제 실제로 나온 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굉장히 낮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50파크, 50파크에 있는 그 CEO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경기 침체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나이키나 페덱스처럼 다른 기업들도 실적 호조를 보이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지난밤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제 당장은 연말 연초해 가지고 큰 어떤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1월 5일 날 월그린부터 시작해서 1월 9일 날 커머셜 메탈하고 WD-40하고 이제 1월 12일 날 타이완 대만 반도체 그리고 델타항공이 나오고 13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와 은행주들 JP모건, BOA 그리고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그룹 이 회사들이 이제 줄줄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조업체는 이제 커머셜 메탈하고 WD-40하고 이제 실적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죠. 국내 수요는 그래도 견고할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것 같고요. 델타항공은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게 형성돼 있고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빌려 썼던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만 반도체는 지금 미국 국내 반도체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월그린은 지난밤에 라이데이드처럼 헬스케어 쪽에 실적 감소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봤지만은 2023년도에 굉장히 최고로 관심 있는 헬스케어 종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은행주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은행주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최대한 낮게 잡았기 때문에 기대치만 맞춰주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소비 관련주들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은행주들한테 투자 회사들한테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어쨌든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S&P 500 수익이 2.8% 감소할 것이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앞으로 수익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밤에 크게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AM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죠. 아마 오늘 오전 9시 30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미국 의회 연설이 예정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환영식과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후 6시 30분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부통령과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후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정으로 오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3명의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 내지는 휴전을 권유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지난 10월에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휴전 협상에 나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누가 봐도 패트리엇을 비롯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 모습이 마뜩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이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이 8억 5,800만 달러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방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경우 방산업체들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잠가야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무기 재고를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주들에게는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 오늘 기준으로도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논의를 나눴을까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투자자들이 혹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토대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벌써 전쟁 시작한 지가 한 300일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이제 직접 연설을 할 텐데 이것보다 이제 앞서가지고 푸틴 정부의 2인자 이제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도 한번 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는 분이 이제 베이징을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예고 없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회담을 가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적절하게 이제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크림반도를 회복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수준으로 갈 수는 없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승리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겨울이 어쩌면 종전 협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려워지거든요. 에너지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게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와가지고 얘기할 게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를 봤더니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첨단 장거리 로켓 포병 시스템 ATACMS라는 요걸 지금 달라라고 지금 쪼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마저 주게 되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건 사실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달라고 지금 쪼르러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강력한 전쟁 의지를 불태우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장 유럽 지역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완전한 평화, 우크라이나가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과거 1950년도에 한국을 반으로 갈라놓았듯이 그렇게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리스크가 소멸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젤렌스키의 발언은 굉장히 강경한 전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의회에서 발언이 될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가시켜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의회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신뢰도 반등입니다. 자, 저도 지표를 봤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108.3으로 굉장히 빠르게 101.4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과 노동시장 상황에서 지금 147.2로 나오면서 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이나 사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에 대해서도 76에서 82 정도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는 80 근처에 있으면서 침체를 거의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쪽에서 나온 얘기는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속 하락세를 좀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이제 경제와 일자리 쪽에서는 지금 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휘발유 가격 하락하면서 굉장히 좋은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안 좋아요.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제 고가 제품들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다만 좀 소비 자체가 이제 소비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한 19% 정도가 사업 여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전망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6개월 단기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트라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나온 게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어떤 디플레이션 이런 추세가 좀 형성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번 어떤 연말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면서 개인들의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는 건데, 정작 이제 앞에 남은 PC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개인 소득, 내구재 주문 이런 지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들도 그러면 개선될까요? 네, 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제 기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지표에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내일하고 금요일 또 줄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부터 해가지고 GDP 성장률이라든가 코어 PC라든가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면은 개인 소득하고 소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궁금하실 게 있는데, CPI는 뭐고 PC는 뭐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좀 비슷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CPI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를 하고 PC는 경제분석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CPI는 도시가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CPI는 현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되고, 이제 직접 지출하지 않는, 즉 노동자들이 직접 지출하지 않는 회사 제공하는 보험료라든가 뭐 사대보험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데, PC는 이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 데이터가 CPI 데이터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작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PC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이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다음번에 연준이 과연 50bp를 유지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25bp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인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오는 데이터가 25bp 쪽으로 전망이 우세해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 만약 50bp 유지해야 된다, 더 강경한 걸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1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심리 완화,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3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달에 101.4보다 크게 상승했고, 예상치였던 101.2도 상회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반등해서 올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현재 여권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이 두 지수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에 따라서 개선이 됐고 최근 가스 가격 하락이 촉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세에 에너지 섹터가 크게 올랐고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소비재 섹터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나이키가 무려 12.3%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날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전날 장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자 약 12.1%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재고와 비용 증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후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나이키의 강세에 다른 애슬레저 관련주들이죠. 블루레몬 그리고 언더아머 등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페덱스도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고 공격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약 3.4% 상승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소폭 올린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는 목표가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자 하락 출발했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약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5월 중순 이후 주가가 40% 상승한 데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감소 가능성이 반영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스타벅스가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소비 축소 그리고 거시 경제 위축이 주는 부담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크게 하락한 후에 간밤에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140달러를 밑도는 수준인데요. 내년 1분기에 또다시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고용은 이미 동결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올해에도 이미 직원 10%를 감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4% 상승해서 카니발이 잘못 나오고 있네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3% 상승해서 7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